AI 알고리즘이 나를 평가한다. 백인 남녀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평가받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내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살고 싶지, 누군가가 저를 평가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우리는 어려서부터 뭔가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받고 자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가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것도 싫은데 AI 알고리즘이 나를 평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용 시스템, 교육 시스템, 심지어 법률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조차도 AI가 함께 하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가 인간을 평가하게 되는 세상, 과연 AI가 인간을 평가해도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되는가? 라는 AI 윤리 분야에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가를 제일 많이 받나요? 첫 번째는 채용의 상황일 겁니다. 뭔가 내가 꼭 어떤 기업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때 보통 뭘 하나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이 과정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 사람의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AI가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완벽하게 객관적이지는 못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첫인상이라든지 그 첫인상에서의 면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좌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AI 알고리즘이 평가를 하게 한다, 이런 시도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AI가 과연 객관적인가 라고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AI 알고리즘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AI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가 에발루에이션을 한,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한, 레이블링을 한, 그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의 측면에 있어서 이미 굉장히 큰 편향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AI로 인재 채용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몇 년 동안 내부에서 팀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백인 남녀의 얼굴을 넣고 그 얼굴을 기반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평가가 백인 남녀에 대한 평가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사람이 채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장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eird people이라고 그래요. weird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white, 백인, educated, 교육 수준이 높은, industrialized, 산업화된 국가의 rich, 돈 많은, democratic, 민주주의 사회에 사람들의 데이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온라인 구매 내력이건 얼굴이건 모든 종류의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은 데이터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일단 압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일단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게 인종적인 문화적인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데이터의 양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평가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히 차별과 불평등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인종차별, 성차별을 포함해서 편향이 데이터에 전혀 없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분야 어디가 있을까요? 치안과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AI 알고리즘이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누가 범죄자인지를 알 수 있을까? 또는 어디에서 범죄가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AI 알고리즘을 실제로 개발하고 치안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를 가장 많이 예측되는 지역에 경관들을 파견하라고 했더니 가난한 동네에서의 슈퍼마켓에서 여성용 샴푸 도난을 막는 쪽에 경관을 투입하라,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종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약간 차별과 불평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반만으로 봤을 때는 그 범죄가 제일 자주 일어난대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AI 알고리즘이 이런 예측과 판단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존의 데이터가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범죄가 일어난 이유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교육과 관련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의 안전망, 인프라, 법률,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다, 또는 어디서 범죄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데이터 기반의 AI가 하는 판단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더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돼야 돼요. 왜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 현장에 AI가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문제 풀이를 잘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AI가 평가한다. 더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문제들이 여러 도사리고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평가라는 것을 한번 해체해 봅시다.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봐서 평가받죠? 여러분, 시험이 정말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시험에 운빨 이런 거 없어요? 시험에 운이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운도 실력인가? 뭐 실력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운이 좋아서 그것 전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게 된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 하물며 지능평가에 있어서도 이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평가가 객관적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평가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평가는 통과 못함, 요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나 평가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시험이나 평가라는 것이 이 사람이 기본 이상을 하는가 라고 하는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정도의 평가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내 지식 수준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성도 배우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을 해야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AI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맹신,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AI가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I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쓸모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쓸모없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걸 우리는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형태로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을 쳐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쳐야 될 것인가 라는 결정을,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결정을 이도록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가 트롤리의 딜레마입니다. 아까처럼 AI 알고리즘이 이미 평가한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 판단을 AI 알고리즘이 내리게 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MIT의 한 교수는 이러한 판단을 AI 알고리즘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AI의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판단 자체를 AI가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싫었다. AI가 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생사가 걸린 판단까지도 AI 알고리즘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보다 심도 깊게 사회 전체가 논의해야 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AI가 인간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을 의외로 훨씬 더 빠르고 뭉뚱그려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기나긴 시간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 뇌가 가지게 된 일종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런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보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근데 계속 봤는데 역시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로 내 직관이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뇌는 금방 보고 뭉뚱그려서 한 번에 어떤 쎄한 감으로 직관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신스라이싱이라고 부르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 인상이 중요하고 첫 판단이 큰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다른 평가를 하고 또 다른 평가를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거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AI가 인간
인간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세상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가고 서로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평가라든지 한 번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누군가를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인터액션 하면서 내가 실수를 했어도 만회할 수 있고 첫인상이 안 좋았어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고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메커니즘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자면 AI가 과연 인간을 평가해도 되는가? 이미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평가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AI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평가 기준을 그저 AI에게 주게 되면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의 인간 사회에 존재하던 차별과 불평등 자체가 그대로 AI 알고리즘에게도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라는 것 자체가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에 채용 시스템에 AI가 도입이 되게 된다. 저는 늘 AI와 인간의 적절한 밸런스와 조합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평가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 데는 AI가 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인터랙션을 가지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적절히 AI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다뤄본 것은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AI가 완벽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AI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던져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또 중요합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Explicable AI, Responsible AI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그리고 책임 있는 AI,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는지를 AI 알고리즘 자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AI 윤리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많은 평가를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러한 평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면 어떠한 평가 기준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이 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는 큐브를 사용한 게 있는데요. 큐브는 6가지 면을 갖고 있죠. 근데 이 6가지 면 중에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면은 3개밖에 없습니다. 맥스가 이 전체 6개 면 중에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물며 정육면체 하나도 우리가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인간 전체를 아무리 잘 바라보려고 해도 전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에게는 큐브보다 훨씬 많은 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면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모두 무한히 많은 면 그리고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